제가 해드린 RP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실비를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비를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 실비에 대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사실 이 RP가 나오게 된 배경은 거기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그 거절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니냐, 이런 또 거절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거절 처리하면서 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RP들을 보게 되면 RP들 이름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내용에 대한 RP는 87553이라는 RP. 지금 뭐 다른 팀에서는 이거 뭐 19773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왜 8753인지 그걸 이제 좀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 자, 8753. 실손 의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손 의료비. 자, 우리가 실비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년에 5천만 원 한도, 그 다음에 통원하게 되면 외래비용과 약값, 총 합쳐 30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실비라는 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2009년 9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왜? 자기부담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때 한참 절반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2009년 9월 이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 가입을 했고, 이외에 가입자들도 많은데 거의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때 가입을 했어요. 그 이전에. 자, 그런데 실비를 보면 이제 가입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저랑 배우자랑 아이가 둘이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많은 가족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런 상태에서 실비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가 1명, 아이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실비를 가입된 평균적인 금액, 분명 이거보다 많이 내시는 분들도 덜어 있고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인 금액을 따져봤더니 아빠가 8만원 정도, 엄마가 7만원, 아이들이 각각 5만원씩 가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3만원 정도 평균 금액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나오죠. 이제 8753이 8753인지 87553.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해볼게요. 8만원, 7만원 하면 15만원에 18만원에 10만원 더하니까 총 월 2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작은 것 같지만 합쳐봤더니 보험료가 좀 나가죠. 30만원 육박하는 정도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비를 가입을 할 때, 실비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과연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했고, 과연 이게 가격 대비 합리적인 내용이냐라고 알고 가입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 보험이라는 그 보험료를 줄여서 여의자본, 기회비용을 통해 갖고 여의자본을 만들어서 뭐 저축을 하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다른 더 필요한 보험을 더 추가로 가입을 하든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로는 자, 사업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업비를 낮춘다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자, 아빠가 2건이 있죠. 그리고 엄마가 1건, 아이들이 각각 1건씩 해서 이 보험 계약이 총 5건의 보험 계약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계약 건마다 사업비가 하나씩 다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예를 들어요. 여쭤봐요. 고객님 중에 현재 통신사 어디를 쓰시나요? 배우자분은요? 그리고 집안의 인터넷은요? TV는요? 대부분 한 통신사, SK면 SK 전체로 쓰고 LG면 LG 전체로 써요. 왜? 결합 할인이 되니까. 그죠? 결합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이제 묶어서 하게 되면 싸진다는 거죠.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1리터짜리 산다고 가져볼게요. 1리터의 우유를 샀는데 1리터짜리 1개 사는 거랑 200ml짜리 5개 사는 거랑 어느 게 더 저렴할 거냐는 거죠. 당연히 1리터짜리 1개 사는 게. 이것도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아니면 케이크 같은 경우, 케이크를 조각 케이크 하나 사는 게 저렴한지, 아니면 원판 케이크 하나, 조각 케이크 하나를 8등분 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치면 8개. 요걸 아니면 조각 케이크를 8개 따로따로 사는 게 저렴한지. 당연히 원판 케이크 하나가 더 저렴하겠죠. 묶어서 되니까. 예시는 또 많아요. 아니면 또 내가 은행 ATM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는데 100만원 한 번에 인출하는 것과 20만원씩 5번을 나눠서 인출하는 거. 이거 당연히 20만원 5번 하는 거는 수수료가 껌껌 발생하고 100만원짜리 하나는 한 번만 발생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뭐냐,
실제로 보험에 대한 부분을 5건, 지금 4인 가족으로 5건 계약도 있는데, 가족을 묶어서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원래 보험계약은. 이거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고,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게 가능한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따로따로 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을 묶어서 계약하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반 보험사나 설계사들은 이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설계사들은 고객을 만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인의 영업력은 결국 건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도 한 건의 계약을 5건으로 늘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계약을 늘려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설계사는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그죠? 수당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설계사가 사실은 모르는 설계사들이 태반이에요. 왜? 보험사들이 안 알려주니까. 일반적인 원수사들은 그 해당 회사에 대한 교육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교육 매니저도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교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한 건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그러면 결국 지금 5건의 보험 계약에서 이거를 5건에서 한 건으로 보험계약을 합친 다음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시는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자, 적립보험료를 제로화시키는 겁니다. 적립보험료 제로화. 자, 적립보험료는 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보험 내용을 보게 되면 손보사들의 보험료를 보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보험 계약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고객님들이 내는 보험료이 8만 원 안에는 보장성 보험료라는 게 따로 있고 적립보험료라는 게 따로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립보험료. 실제로 설계사들은 고객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객님, 이런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적립보험료를 이만큼 넣게 되면 만기 때 내신도 100% 내지는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좋죠. 왜? 나 보험료 한 달에 얼마 내고 있는데 보장도 받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내가 낸 돈 돌려준대. 그러면 나는 적금 형식으로 내지는 낸 돈이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적립보험료가 쌓여가지고 100%가 됐을 때, 그러니까 100%가 되고 이제 만기 때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적립보험료는 언제 주냐? 말 그대로 만기 환급금의 개념이거든요. 만기 환급금. 자, 이제 만기가 언제일까 볼게요. 30살에 어떤 분이 보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0세까지 보험료를 내겠죠? 그리고 연차일자 해갖고 얼마, 예를 들어 2,400만 원, 한 달에 10만원씩 2,400만 원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년 납입이기 때문에 납입만 이렇게 해야지, 만기는 언제였어요? 100세였죠. 그러면 결국 이분은 또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100세, 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 적립보험료를 만기 환급금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살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 시점부터 만기 환급금이 언제? 본인은 100세, 앞으로 70년 후에나 받을 돈은 지금 현재 20년 동안 적립보험료 포함해서 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료가 3만 원이다. 그런 상태에서 적립보험료를 얼마를 넣어야 만기 때 통상적으로 100% 돌려받냐? 라고 봤더니 적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의 2배. 결국 6만 원 정도 내야지만, 그럼 결국 보장성 보험료 3만 원이고 적립보험료 6만 원. 총 9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지 만기 때 그 돈을 돌려받아요. 그것도 말씀드렸죠. 언제? 30살 기준으로 앞으로 70년 후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두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2,400만 원을 냈을 때 이 돈을 100세 때 받으니까, 그래도 내가 낸 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돈이라는 건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락을 하죠. 10년 전에, 예를 들어 짜장면 가격이 3,000원이었다 치면, 지금은 일반적으로 6,000원, 7,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10년 만에 그러는데 앞으로 70년 후에, 자, 50세부터 100세까지 50년을 흘렀을 때, 50세 2,400만 원이 100세가 되면 과연 얼마가 될 거냐는 거예요. 거의 한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만기 때 돌려준대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한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는 만기 환급금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아있어야 100% 줍니다. 만약에 중간에 상환을 했다. 그거는 만기가 된 게 아니라 어때요? 해지가 된 거죠? 해약 환급으로 지급해요. 그러면 원금보다 안 되는 돈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때 이 보장성 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보험료에 드는 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보험료가 9만 원인데 적립보험 6만 원 내고 있고 보장성은 3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100세 때 받는 거지만 차라리 적립보험료를 넣지 말고 보장성 보험료 3만 원으로 보험계약을 하고 이 6만 원을 고객님이 다른 저축을 했을 때 오히려 저축에 대한 이자나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보험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설계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보험 넣으면 만기 때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고객은 이제 거기에 혹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사업비를 줄이는 것과 적립보험료를 제로화시키는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자, 한번 그럼 볼게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2009년 9월 이전에 좀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2009년에 보험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도 원래는 20년 동안 내야겠죠? 2029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이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셨고 앞으로 10년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월 28만 원의 보험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고 앞으로 낼 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 딱 열어서 저는 계산기 뚫을 때 고객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요. 자, 28만 원씩 보험료가 있고요. 곱하기 10년 동안 곱하기 12개월의 보험료 내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신 돈이 3,360만 원이라는 돈을 고객님이 보험료를 내셨대요. 3,360만 원 내셨고요. 그럼 앞으로 낼 돈 똑같겠죠? 네, 10년 딱 반을 냈으니까 앞으로 3,360만 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만났기 때문에 2019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월 28만 원짜리 보험료가 월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적립보험료를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라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럼 2019년도에서 쭉 해갖고 20년을 내야 되니까 결국 2039년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많은 고객분들은 대부분 어때? 지금까지 내가 3,360만 원 냈는데 지금 내가 이 돈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손해 아니냐 맞죠? 손해는 맞죠. 지금까지 낸 돈 대비. 자,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10년도 내게 되면 이때 해지를 했을 때 3,360만 원에서 통상적으로 30에서 많게는 35%까지 해약한걸 받아요. 해지를 했을 경우. 그러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때부터 10만 원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20년 동안 내는 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월 10만 원에 곱하기 20년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얼마? 앞으로 내실 돈이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 자,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3,360만 원 내고 3,360만 원을 앞으로 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2,400만 원만 내도 똑같은 보험으로 보험료 줄여갖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해도 벌써 9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시켰죠? 앞으로 안 내도 되는 돈이 생겼죠? 자, 그런데 저기 또 있어요. 여기서 해지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가 또 지급이 되죠. 1,000만 원.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또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되면 이 사람은 월 이제 10만 원씩 보험료 내잖아요. 1,000만 원 받은 거로 통장에 넣어놓고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어때요? 1,000만 원이니까 몇 번이죠? 100번에 10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가 돈을 안 내고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2,400만 원이지만 여기에 돈을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낼 돈은 1,400만 원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3,360만 원에서 결국은 약 1,900만 원 정도의 향후 보험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낸 돈을 아까워하지만 앞으로 낼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보험료를 줄이고 그 기회비용으로 다른 걸 한다라고 했죠? 결국은 뭐냐? 지금 월 28만 원짜리 보험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고 앞으로 낼 돈을 줄이면서 매월
18만 원씩 여유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쪽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내지는 보험사가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월 28만원짜리 냈을 때, 보험사는 그럼 어떻게 수익을 보냐. 실제로 이 4인 가족의 보험의 원가는 10만원인데, 결국 보험에서는 월 28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 차액이 18만원을 10년,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18만원 계속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월 18만원이라는 돈을 보험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 계정이라고 해갖고, 보험사 자체의 복리상품을 운영을 합니다. 복리상품으로. 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어플 하나 가지고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스마트 금융계산이라는 어플을 고객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18만원이라는 돈을 보험사 입장에서 복리로 굴려가지고 이 돈을 불리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그 복리상품 중에 금리가 제일 높은 게 3%짜리 금리가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적금 만기액에서 월 적금액, 이 차액의 18만원을 입력을 해보고 목표 기간. 지금 20년 동안 내는 거죠? 240개월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 연복리로 3%로 딱 해가지고 20년 후에 내용을 보게 되면 비과세 항목으로 해서 5,897만 8,900원이라는 돈이 쌓여요. 자, 5897. 여기 20년 동안 하게 되면 이때까지 해갖고 5897. 요 돈이 되는 거예요. 5,897만원 복리 운영을 해서. 자, 그런데 어차피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세가 되는 시점에 만기약금 돌려줘야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그 돈을 불릴 수가 있겠죠. 납입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요 돈이 이제 목돈으로 해갖고 복리로 또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플에 보게 되면 목돈 예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치 금액을 5,897만원 해볼게요. 5,897만원을 해보고 7만원에 예치 기간은 지금 50년 동안 예치가 가능하죠. 거치식으로. 그러면 50년이 600개월이죠? 여기다가 600개월 눌러볼게요. 600개월을 하고, 아까처럼 연봉이 3%로 해가지고 굴려보면, 결과 눌러보면, 이 돈이 총 얼마가 되냐? 비과세로 2억 5,800만원 정도가 돼요. 100세가 되면 2억 5,800만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객이 20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고객은 이 20년 동안 낸 돈이 총 얼마예요? 6,720만원을 보험료를 냈죠. 그럼 100% 다 돌려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고객은 20년 동안 6,720만원을 보험료를 내고 쭉 있다가 100세 때 6,720만원 고객한테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이 돈에서 돌려준다, 이 돈에서. 어차피 고객이 낸 돈 18만원 갖고 보험료를 굴렸더니 2억 5,800만원이 됐어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6,720만원을 고객한테 돌려줘도 보험사는 얼마가 나가요? 1억 9천이에요, 1억 9천. 그죠? 이게 보험사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월 28만원짜리를 리모델링을 했죠? 1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18만원 차액이 보험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남죠? 그러면 고객이 이 똑같은 복리상품에 3%짜리로 저축을 한다 그러면 이 고객이 100세 때가 이 돈이 고객 돈으로 되겠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그죠? 대신 내가 10만원씩 내는 2,400만원을 소멸성으로 끝내고, 안 받는 걸로 끝내지만, 결국 100세 때 2억 5,800만원 고스란히 고객은 본인 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B가 유리하죠. 내가 내는 보험을 저렴하게 내고, 똑같은 보장을 소멸성으로 가져가고, 적립보험을 제로화시킨 다음에, 그 돈을 월 18만원 남는 돈을 어차피 20년 동안 낼 돈이었으니까 그거를 기회비용으로 내가 복리저축에 넣었을 때 그 돈이 2억 5,800만 원으로 본인한테 쌓인다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낸 돈이 아깝다.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다. 해지하면 손해 아니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낸 돈을 가지고 100세 때 받아봐야 실제로 보험사는 이 돈에서 그 돈을 제외해도 1억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 저는 역으로 해드린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보험사가 아닌 고객 명의로 복리저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보험료를 말씀드린 사업비나 적립보험료를 제로화시켜서 고객 명의의 기회비용을 만들어서 고객 명의의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8754 발표예요. 되게 짧지만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왜 어제도 이제 바이더를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가 리모델링한 케이스를 고객한테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려요. 이걸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고객이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또 고객 입장에서는 시각적 효과, 그리고 실제로 있다고 사례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래갖고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지금 해제도 손해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게 되고, 그 리모델링 함으로 인해갖고 여장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내가 저축을 돌리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A라는 케이스일 때 만기자 100세트 돌려봤지만 이 사람이 100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 90세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내년 100% 못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중간에 강제 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약환급을 드리니까 원금보다 적게 받아야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90세가 돼도 100세가 아닌 90세 시점에 복리가 운영된 그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더 큰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시점 대비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8753. 되게 중요한 발표거든요, 요게. 되게 중요한 발표. 요걸 가지고 고객님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